허위 입원 확인서를 발급해주고 보험금 100억 원 상당을 타낸 병원 관계자와 환자들이 무더기로 경찰에 적발됐습니다. 병상보다 2배나 많게 입원시켰는데 입소문에 꾀병 환자들이 몰려들자 정작 진짜 환자는 돌려보내기까지 했습니다. 하영광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한 여성 환자가 짐을 끌고 입원실로 들어갑니다. 그런데 이내 짐만 두고 다시 밖으로 나갑니다. 이 병원에서 입원 수속만 밟고 나가는 환자들은 한두 명이 아닙니다. 경찰이 병원에 왔다는 소식에 황급히 병원으로 들어와 환자복으로 갈아입기도 합니다. 부산의 한 병원 대표 A씨는 지난 2009년 의사 명의만 빌리는 이른바 사무장 병원을 차렸습니다. 의사도 아닌 A씨가 근육통 등 경증 환자에게 가짜 입원서도 발급했습니다. 환자들은 여러 보험사에 중복 가입해 최대 2, 3주씩 입원했는데 최대 1억 원까지 챙긴 환자도 있습니다. 지난 14년 동안 환자 466명이 보험금 50억을 받아갔고 병원은 요양급여비 50억을 챙겼습니다. 또 추가로 그 보험을 중복 가입을 해서 다음번에 또 찾아와서 최대 20회까지 입원한 환자까지 저희가 볼 수 있었습니다. 진짜 아파서 찾아온 환자는 다른 병원으로 돌려보냈습니다. 23개 병상에 58명이 들어간 적도 있는데 오랜 범행은 병실 수에 비해 입원 환자가 많은 것을 수상히 여긴 보험사 직원의 신고로 들통났습니다. 입원 환자를 수용할 수 있는 병상이 23병상밖에 안 되는데 저희 회사 고객만 10명씩 입원했다는 거는 이게 좀 뭔가 좀 의심스럽더라고요. 경찰은 보험 사기와 의료법 위반 등의 혐의로 병원장을 구속하고 의사 2명과 환자 460여 명은 불구속 입건했습니다. KNN 하영광입니다. 유학생 신분으로 국내에 들어온 뒤 불법 체류하며 마약을 유통해온 베트남 국적 외국인과 일당이 해경에 붙잡혔습니다. 바닷일을 하는 외국인들이 주 고객이었는데 여행을 온 외국인 미성년자도 적발됐습니다. 보도에 황보람 기자입니다. 해경이 차량 정리함 안에 있던 안경집에서 5만 원권을 꺼냅니다. 구겨진 지폐 사이에 흰색 가루가 보입니다. 케타민 확인. 케타민은 의료용 전신 마취제로만 사용할 수 있는 향정신성 의약품입니다. 집안에서는 엑스터시와 케타민도 발견됐습니다. 이거는 방에서 나온 겁니다. 해경에 적발된 베트남인 28살 A씨 등은 주로 수산업에 종사하는 외국인 노동자들에게 마약을 공급했습니다. 투약자 가운데는 관광차 입국한 외국인 미성년자도 있었습니다. A씨는 지난 2018년 유학생 신분으로 입국한 뒤 불법 체류 중이었습니다. 해경은 A씨가 다른 베트남인들과 함께 지난 9월부터 한 달여 동안 마약을 유통한 사실을 확인했습니다. 한 달여 동안 거래된 금액은 파악된 것만 2,100만 원 상당. 엑스터시와 케타민은 일부 압수됐습니다. 마약을 구매하기 위해서 접촉할 때 SNS로 연락을 했고요. 지금 엑스터시 같은 경우는 동시 투약 148명 가능하고요. 케타민은 동시 투약 500명 가능한 거로 확인됐습니다. 해경은 A씨 등 6명을 붙잡아 3명을 구속하고 외국인 마약류 유통 조직에 대한 수사를 계속하고 있습니다. KNN 황보람입니다. 보이스피싱 조직의 범죄 수익을 세탁해주고 억대의 수수료를 챙긴 조폭 일당이 경찰에 붙잡혔습니다. 손쉽게 돈을 벌 수 있다는 점에서 이제 20, 30대 조폭들이 보이스피싱 범죄에도 가담하고 있습니다. 김민욱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전북 군산의 한 건물 앞, 한 남성이 고깔 모양의 라바콘을 들더니 작은 봉투를 줍습니다. 봉투 안에는 대포통장 비밀번호와 공인인증서가 담긴 USB가 있습니다. 조직폭력배 20대 A씨 등은 이 대포통장으로 보이스피싱 범죄 수익을 세탁했습니다. 이들은 유령 법인을 만든 뒤 대포통장 50여 개로 상품권 거래 내역이 있는 것처럼 속여 자금을 세탁했습니다. 조직폭력배들은 여러 차례 세탁된 돈을 현금 인출기에서 찾아 브로커를 통해 보이스피싱 조직에 전달했습니다. 이런 방식의 자금 세탁을 통해 불과 5개월 동안 범죄 수익의 2%인 6억 원을 받아 챙겼습니다. 경찰에 붙잡힌 20명 가운데 13명은 전북 등에서 활동하는 20, 30대 조직폭력배였습니다. 특별한 노력이 없이도 일정의 수익액이 계속 창출이 된다는 점에서 일단 조직폭력배들이 가담한 이유가 되고요. 피해 금액은 수입차 구입이나 생활비로 사용됐습니다. 경찰은 조폭 일당의 상위 조직인 보이스피싱 본부가 피해자 109명으로부터 46억 원을 챙긴 것으로 보고 수사를 계속하고 있습니다.
경찰은 조직폭력배 A씨 등 20명을 붙잡아 12명을 사기 등의 혐의로 구속하는 한편 보이스피싱 본부 조직을 쫓고 있습니다. KNN 김민욱입니다. 수능이 바로 내일로 다가왔습니다. 부산 경남 지역 수험생 5만 6천여 명이 수능 응시를 앞두고 있는데요. 수험생들은 그동안의 노력이 수포로 돌아가지 않도록 수능 당일 주의사항을 숙지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박명선 기자가 보도합니다. 수능 바로 전날 고3 교실에서는 수험표 배부가 한창입니다. 선생님은 다시 한번 준비물과 유의사항 등을 당부합니다. 너무 포기하지 말고 끝까지 마지막까지 최선을 다하도록 그렇게 합시다. 수험표를 받아든 학생들은 긴장 속에 고사장을 미리 방문했습니다. 이제 이 생활이 끝난다고 생각하니까 홀가분하기도 하고 내일 결과가 좋았으면 좋겠습니다. 모의고사를 쳤던 경험들이 있기 때문에 그 경험들을 바탕으로 조금 실전에 저는 강하기 때문에 잘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수능이 다가오면서 예기치 않은 부정행위에 대한 각별한 주의가 필요합니다. 휴대폰과 전자사전, 블루투스 이어폰은 물론 스마트워치 등 전자식 시계는 절대 반입 금지입니다. 고의성 여부를 떠나 전자기기가 적발되면 부정행위로 간주되기 때문입니다. 부정행위는 지난해 부산 경남에서만 30건이 적발돼 모두 0점 처리됐으며 전국적으로는 200여 건이 넘었습니다. 4교시 선택과목 시험요령 미숙지로 인해서 부정행위로 적발되는 사례가 많거든요. 그래서 수험생들은 반드시 4교시 선택과목 응시 요령을 잘 숙지해서 정부가 초고난도 킬러 문항 배제 방침을 밝히면서 최상위권의 수능 변별력이 다소 하락할 우려가 있는 만큼 실수를 줄이는 것도 수험생들의 최대 과제입니다. 학생들이 이제 킬러 문항이 없어졌다고 너무 쉽게 생각하기보다는 오히려 실수를 하지 않는 방향으로. 방역 기준이 완화되면서 올해는 코로나19 확진자도 일반 수험생과 똑같은 고사장에서 시험을 보게 됩니다. 한편 수능일을 맞아 부산 경남의 공공기관과 50인 이상 기업체 등의 출근 시간이 오전 10시로 조정됩니다. KNN 박명선입니다. 매출액을 기준으로 한 전국 100대 기업에 부산 기업이 3년 연속 단 한 곳도 없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범위를 전국 1000대 기업으로 넓혀도 고작 28곳만 이름을 올렸는데 기업의 수도권 집중 현상이 심각한 수준에 이르고 있습니다. 보도에 주유진 기자입니다. 지난해 매출액 기준 전국 100대 기업 안에 부산 기업은 없었습니다. 벌써 3년째입니다. 그나마 부산의 매출액 1위 르노코리아 자동차도 전국 112위에 그쳤습니다. 지난해 수출 실적 증가 등으로 흑자 전환하며 매출액이 1조 원가량 늘었지만 100위 진입에 실패했습니다. 부산의 매출액 2위 부산은행은 전국 149위, 부산 3위 SM상선은 240위를 기록했습니다. 전국 1000대 기업 안에 이름을 올린 부산 기업은 28곳으로 3년 연속 30곳을 밑돌았습니다. 부산 기업의 추락한 위상은 매출액에서도 고스란히 드러났습니다. 부산 기업 28곳의 매출액 합계는 36조 8천억 원으로 전국 1000대 기업 전체 매출액의 1.2%에 불과했습니다. 37곳 매출액 합계 57조 8천억 원을 기록한 경남과 25곳 47조 6천억 원인 울산보다도 적었습니다. 이제 수도권이나 충청권 기업들의 실적이 더 크게 개선되면서 좀 상대적으로 떨어져 보이는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부산에 있는 기업들이 좀 더 신성장 산업에 적극적으로 진출할 수 있도록 제도적으로 뒷받침이 되어야 될 것으로 보입니다. 전국 1000대 기업 안에 수도권 기업이 749곳, 전국 100대 기업 안에는 서울 소재 기업이 78곳으로 나타나 주요 기업의 수도권 편중이 심각한 수준이라는 게 다시 한번 확인됐습니다. KNN 주우진입니다. 국내 최대 글로벌 게임 축제 지스타가 드디어 내일 막을 올립니다. 역대 최대 규모로 진행하는 올해 행사에는 국내외 최정상 게임 업체들이 총출동해 볼거리와 즐길거리를 선사할 예정입니다. 최혁규 기자의 보도입니다. 엑스포 관계
수영장을 가득 메운 사람들, 게이머들의 축제 지스타가 드디어 내일 개막과 함께 나흘 동안 펼쳐집니다. 42개국과 1000여 개 업체들이 참가해 부스 3,300여 개가 설치됩니다. 역대 최대 규모로 그야말로 별들의 잔치가 펼쳐집니다. 올해는 8년 만에 참가해 7개 신작을 내놓은 NC소프트와 3년 만에 지스타에 참여하는 구글 플레이 등 국내의 최정상 게임 업체들이 총 출동합니다. 지난해에 이어 올해도 국내 대표 게임사인 위메이드가 메인 스폰서를 맡았습니다. 올해는 특별히 부산 해운대 해수욕장에서 드론쇼와 불꽃 피날레 행사까지 마련했습니다. 저희는 한국 산업이 세계로 뻗어나가는 데서 지스타의 역할이 매우 중요하다고 생각하고요. 그게 끊김없이 이어지는 게 중요하다고 생각해서 계속 저희가 스폰서를 하고 있습니다. 또 부산 23개 게임 업체들이 부산 공동관을 운영해 지스타와 함께 성장한 모습을 적극 홍보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한꺼번에 몰릴 것을 대비해 안전대책도 강화했습니다. 관람객들의 안전과 편의를 위해 백스코앞 6차선 도로는 행사 기간 동안 오전 9시 반부터 오후 5시까지 전면 통제될 예정입니다. 개막을 하루 앞두고는 전야자격으로 올해 최고 게임 업체를 선정하는 대한민국 게임 대상 시상식도 열렸습니다. 게임이 가지고 있는 우리 콘텐츠 산업에서의 비중이 너무나 크고 우리가 더 힘을 합쳐서 정말 이 우리 게임 산업이 아주 중추적인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올해로 19회째를 맞으며 게임 도시 부산의 명성을 쌓아온 지스타. 게이머들의 축제는 물론 부산의 가을을 대표하는 축제로 뜨거운 관심을 받고 있습니다. KNN 최혁규입니다. 부산시 고위 간부가 만취 음주운전에다 특수협박 혐의로 검찰 수사를 받는 등 기강회의가 도를 넘었다는 KNN 보도와 관련해 부산시가 특별감찰을 실시하기로 했습니다. 박형준 부산시장은 문제가 된 간부의 비위 혐의에 대해 결코 용납할 수 없는 일이라고 지적하고 연말연시까지 16개 구군과 함께 비위 행위와 건설 비리 등에 대해 집중 감찰을 하고 지시했습니다. 주택보증보험공사 허그가 서류 조작으로 발급된 주택보증보험을 일방적으로 취소했다는 KNN의 보도와 관련해 제도 개선을 추진하겠다고 밝혔습니다. 허그발 전세 사기 피해자들은 공사가 임대인의 서류 조작 사실을 확인하지 못하고 126억 원 상당의 보험을 발급한 뒤 취소해 99가구의 임차인이 피해를 입게 됐다며 구제 방안 마련을 촉구했습니다. 허그는 같은 피해를 방지하기 위해 임대차 계약서의 진위 여부를 다각도로 검토하는 등 제도를 개선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오늘 새벽 3시쯤 창원시 성산구의 한 자동차 부품 공장에서 불이 나 작업자 5명이 긴급 대피하고 공장 7개 동 가운데 1개동이 불에 탔습니다. 오늘 새벽 4시 반쯤엔 경남 함안군의 한 돼지 농장에서 불이 나 돼지 400마리가 죽는 등 1억 8천만 원의 재산 피해가 났습니다. 경찰과 소방당국은 정확한 화재 원인을 조사 중입니다. 노후계획도시 특별법 추진에 여야가 경쟁적으로 나서면서 부산 해운대 그린시티를 비롯한 전국 1기 신도시 재건축 사업에 탄력이 붙게 됐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국무회의를 통해 특별법 제정 필요성을 강조했고 민주당도 노후계획도시 특별법과 도시재정비 특별법의 연내 동시 통과를 추진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이 법들은 재건축 안전진단을 면제하거나 용적률 확대, 리모델링을 통한 가구 수 증가 등의 혜택을 주는 방안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창원시가 지난 9일 전임시장 재임 시기에 민간개발 특례사업 중간 감사 결과를 발표한 것과 관련해 허성무 전 창원시장이 해명에 나섰습니다. 허 전 시장은 내년 4월 선거를 앞둔 시기에 관련 문제를 거론하는 것은 자신을 흠집내기 위한 정치적 속셈이라고 밝히고 감사 결과에 대해서도 전면 부인했습니다. 합천군 옥전 고분군의 유네스코 세계유산 등재를 기념하는 행사가 오늘 합천박물관에서 열렸습니다. 옥전 고분군은 합천군 쌍책면에 있는 가야시대 고분군으로 합천 일대에 있었을 것으로 추정되는 가야 다라국의 역사를 밝히는 근거로 평가받습니다. 수능일
내일 아침 한파는 없지만 우산 챙겨 나오셔야겠습니다. 낮부터 저녁 사이에 비 소식이 있는데요. 예상 강수량은 5에서 30mm 정도입니다. 아침 추위는 오늘보다는 풀리지만 내일 낮부터 내륙을 중심으로는 찬바람이 강해지겠습니다. 이 점 염두에 두시고 수험생분들은 보온에 각별히 유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내일은 전국적으로 비가 내리겠고요. 비가 오면서 건조주의보는 해제가 되겠습니다. 내일 아침 기온은 오늘보다 1도에서 4도 정도 높겠습니다. 내륙도 2도선 안팎 예상됩니다. 한낮 기온은 오늘보다 1도에서 7도 정도 낮겠는데요. 낮 최고 창원과 밀양은 13도, 거제는 14도선 예상됩니다. 부산도 낮 최고 16도, 김해와 양산은 14도가 예상돼서 평년 기온을 밑돌면서 다소 쌀쌀하겠습니다. 바다의 물결은 먼 바다를 중심으로 다소 높게 일겠습니다. 비구름 뒤로 찬바람이 불면서 기온이 떨어지겠고요. 모레부터 경남 서부 내륙에는 눈비 소식 들어 있습니다. 이번 추위는 토요일 아침에 절정을 보이겠습니다. 날씨였습니다.